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떤 사이가 될지, 그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내가 목표로 했던 그거를 가는 과정에서 다른 걸 성취하기도 하고, 다른 게, 더 대박이 터지기도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가 가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방 헤어지는 그런 간단한 인연인 건지 등등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는요, 어떤 사이가 될지 이렇게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는요, 계속, 서로 헷갈리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작았더라도 점점, 마음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이게 시종이 컵을 들고 있는 건데 나중에는 기사로 업그레이드 돼서 컵을 들고 있죠. 이 컵이라는 의미가 내 마음이 뜻하는 거거든요. 가서 내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의미도 있는데, 약간,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이게 진짜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나 소중해져 버린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서로. 근데 자꾸 상황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패배의식을 느끼게 돼요. 괜히 상대방이 질투가 난다던가 아니면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까워질 수 있음에도 금방 가까워질 수 없다던가 약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어떤 이유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패배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이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요. 가까운 미래에. 근데 관계 흐름을 봤을 때 이 관계에서 확신을 주게 된다면 가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뿐 아니라 여기 피지컬 터치가 떴거든요. 약간 스킨십으로 좀 몸의 대화로 서로를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흐름 자체가 급반전을 하게 돼요. 그 누구도 패배의식을 느끼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서로 내 거다라는 거를 좀 안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피지컬 터치가 뜬 것 같아요. 이게 꼭 막 뭐 깊숙한 몸의 대화라기보다는 뭐 간단한 포옹이라던가 간단한 뭐 여기 보면 손등 키스? 요즘 세상에 이런 손등 키스를 하는 분들은 없죠. 중세시대 남자분들도 아니고 중세시대 조선 남성분들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접촉, 손을 잡는다던가 뭐 어깨가 이렇게 길 가다가 스친다던가 팔짱을 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스킨십이라도 나누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안심을 하게 돼요.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제 내 거다.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막 되게 환호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약간 이런 피지컬한 그런 신체적 접촉,
너무 강한 신체적 접촉 말고 간단한 신체 접촉이라도 없더라면은 계속 빙빙 돌 거예요.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나 싫어하나? 계속 썸이 빙빙 돌 거고, 또 상대방이 막 누구 만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질투하고, 상대방이 누구랑 연락하나?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이 되고, 서로 막 SNS 스토킹하고, 누구 만났는지, 누구랑 뭘 먹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상을 체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혼자 상처 입고, 아프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르게 해석하자면요. 이미 신체적 접촉이 끝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요즘 friends with benefit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고 로맨스 없는 연애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의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을 절대 내세우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그렇게만 하는 관계였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마음이 커져버린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요. 네. 호감이 있어야 제가 볼 땐 그래도 신체적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페이지 오브 컵스 시종이라는 거는 기사님보다는 좀 아래 단계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미묘했다가 창대해지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빠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두 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약에 육체적인 접촉 먼저 하셨더라면 가서 내가 너를 그런 욕구만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 정서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리고 힘든 시기 같이 잘 우울한 시기 견뎌내고 싶고 너의 그 내면의 우울감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감싸 안아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관계는 급반전돼요. 네, 서로 집착하고 없어서는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서로.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 여성분들이라면 여왕님이 돼요. 여왕님은 뭐 다 할 수 있죠. 다 누릴 수 있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누릴 수도 있고 공주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공주 대접 받으면서 연애를 할 수 있고요. 두 분이 서로 집착하고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금전도 제가 볼 때는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두 분이 만남으로써 금전운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네,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두 분 다 마음이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그맸던 마음이 점 같은 마음이 완전 커져버려서 무한으로 확장을 해서 우주만큼 커져버린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까 했을 때 일단 지금 이 관계, 이 단계에서는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건 맞아요. 네. 신체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이 몇 년을 썸만 탔던 어쨌든 그 급반전 시켜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신체적 접촉을 먼저 하셨더라면 이젠 사랑을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고 그냥 썸만 이렇게 탔고 그랬다면 간단한 스킨십, 손을 잡는다던가 길 가다가 어깨가 스친다던가 뭐 그런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하시다 보면은 완전 관계가 급반전돼서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거든요. 이게 사귀고 있는 단계라면 사귀고 있는 그런 사이라면은 처음에는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생각보다 점점 너무 더 좋아져서 푹 빠졌는데 나중에는 집착과 의심, 불안 이런 게 너무 막 옥죄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집착과 우울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사이가 돼요. 그래서 좀 더 건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또 사랑을 적절하게 표시해야 되는 플라토닉한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적절히 믹스해서 그렇게 관계를 나아가야 하는, 집착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질투가 아닌 이 사랑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젠 그 우울한 그런 상황이 급반전이 돼서 이제 두 분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더 대접받고, 또 여왕님은 모든 걸 누릴 수 있죠. 이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곳 다닐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챙겨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프렌드 윗 베니핏이든 뭐 아니면 썸을 뭐 몇 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끌었던, 아니면 뭐 사귀고 있던 커플이던, 두 분은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 힘든 상황은 맞아요. 근데 그게 내 내면 안에 그런 적과 싸우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나의 질투가, 나의 그런 괴로움이, 나의 욕망이, 그런 것들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건강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울한 상황을 거꾸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여기 보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좀 제가 오늘 드린 조언대로 행동하신다면은 좋은 관계로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그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과 상대방의 지금 사이는요,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두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할지 정립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커플에 대해서 뭔가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윗사람이라던가 주위 사람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내가 믿고 따르는 멘토님, 선배님, 아니면 뭐 철학관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궁합을 맞추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이걸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기에 이렇게 봉착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철벽을 좀 쳤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깊숙이 가지 않으려고 철벽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지속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판단 하에 이 관계를 놓으려고도 해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일 자체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저스티스 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각자 가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분만 가정이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각자의 가정이 있다면 이혼을 그냥 해서 같이 돌싱이 되어서 만난다던가, 한 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다시 돌싱이 되어서 법적으로 깔끔한 이런 상태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게 따르는 멘토님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철학관, 뭐 사주 궁합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상담자 이런 분들,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고
약간 그래서 그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 관계를 지속할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가까운 미래 자체에서는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법정으로 가가지고 싱글이 되려면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조율하고 그러는 것 자체도 힘들 거고,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주위 이제 어르신 평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압박감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바쁘다, 상대방도 그렇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 하시면 일을 좀 줄이는, 내 판단 하에 좀 일을 줄여가지고 이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까 이랬을 때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렇게 세 장씩을 뽑았고요. 이 관계가 어떤 사랑인지, 왜 만났는지 객관적으로 궁합 카드를 이렇게 뽑았는데, 만약에 주위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반대가 무색할 정도로 두 분은 굉장히 끌리고 있어요. 여기 또 향기 카드가 떴는데 매력 카드거든요. 참 요즘 제가 찍는 또 동영상에 이 카드가 진짜 자주 나오네요. 어쨌든 이 카드만 지금 여태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걸 중복 설명을 한 2번? 3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향기, 이 매력이라는 게 향기가 좋아서 그거에 끌리는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예전에도 이 카드 나왔을 때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외모나 뭐 눈에 보이거나 뭐 그런 거에서 끌림을 느끼게 된다면은 그 외모가, 껍데기가 나중에 변하거나 변형이 되면은 그 사랑이 금방 도망가 버리는데, 향기에 이끌리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향기가 좋아서 이끌리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향수가 막 향수 향이 아니고 뭐 비누 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서, 인품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 있잖아요. 여유로움, 인자함 이런 거에서 오는 그 사람의 인성, 그런 아우라에서 느껴지는 밝은 청초함, 그리고 우아함, 이런 게 어우러져서 향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껍데기가 어떻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어떤 뭐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거는 뿌리칠 수 없다고 봐요. 이게 향기에 이끌려버리면.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디퓨저나 뭐 이렇게 향수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긴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나 뭐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되게 이쁜 사람이나 뭐 뭔가 좋은 거 이런 게 눈에도 자주 생각이 나지만, 어디선가 맡았던 그런 향기, 미묘한 그때 장미 향기, 뭐 미묘한 그때 뭔가 코튼 향기, 막 이런 아련한 향기가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약간 내리에 박혀 있거든요, 서로. 그리고 이번 분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향기로 사람들을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향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그래서 상대방한테만 어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매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어필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매력적이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그 매력적인 사람이 일평생 1만 명, 마음 먹으면 몇천 명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나름 과거, 이게 전생 인연으로 우리는 세팅되어서 있는 인연이 되게 많고, 그 세팅되어져서 이제 풀어야 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선택해서 사랑을 만날 수 없고 사랑을 쟁취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향기가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향기로서 좋은 향기를 이렇게 주는 여러분들의 인품, 그런 표정, 아니 뭐 행동, 뭐 그런 모든 것들에서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일단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이 가면을 쓰고 대하는 거에서 아니고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가면 무도회 이런 게 생각나죠? 베니스, 옛날에 베니스가 한참 향락 그런 율락 뭐 향락의 그런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가면을 쓰고 무도회가 많이 열려서 이런 청춘 남녀노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파티를 많이 즐겼다고 하는데, 어쩌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자리가 그런 좀 이성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소모임, 뭐 대모임, 뭐 아니면 동호회, 파티, 아니면 뭐 요즘 이성 매칭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그런 사이버? 인터넷 가상 공간에도 그런 곳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이렇게 즐기자는 취지에서 가벼운 자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끌렸지만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야 할 차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가면 무도회에서 서로 이렇게 끌려서 만났는데 계속 가면만 쓰고 계속 있을 순 없죠. 결혼을 하고도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가면을 쓸 순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마음의 벽을 좀 허무시고 마음의 가면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분에게 진실된 그런 마음,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마기꾼이라는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그 사람이 진짜 얼굴을 파악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젠 그 얼굴을 칭한다기보다는 이젠 마음의 벽을 좀 허물어가지고 내가 진짜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진실된 마음과 상대를 향한 그런 내 감정들을 꾸밈 없고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먼 미래에는 두 분이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저스티스가 어쩌면 돌싱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돌싱이신 분들은 뭐 다시 아이를 가져서 이렇게 다시 가정을 시작할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좀 충분하신 분들은 그 돌싱이 되신 분들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안심이 있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 싱글이다 이러시면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두 분 다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크다 보니까 이 결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그 압박감과 좀 힘듦, 괴로움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만 이젠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제 진실되게 이렇게 말을 아까 조언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커플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기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런 그에 걸맞는 비슷한 매력적인 영혼의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끌렸고 비슷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궁합카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만났던 가벼운 자리, 술자리 뭐 이런 공간에서 만났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헌팅? 뭐 길거리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작은 가볍지만 전혀 가볍지 않은 관계고, 이런 자리에서 안 만났더라도 언젠가는 만날 인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운명이었고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배우자 후보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해 놓은 그런 명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결혼을 하는 게 그게 내 운명이 되고 팔자가 돼버리는데요. 이제 이 생에서 이분과 그래도 만나려고 서로 굉장히 전생부터 노력했고 염원했던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자꾸 안 만나지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엮이게 해가지고 푹 빠지게 만든 게 아닐까. 이게 하늘의 장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사이는 가까운 미래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좀 더 진실되고 솔직하게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아니면 결혼을 처음 결혼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카드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그 사람의 관계 흐름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관계예요. 휴식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내 온전한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뭔가 이제 우리는 삶이 지치고 괴롭고 이럴 때마다 집이라는 공간에 가면은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편하게 쉴 수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의 진짜 내면 그리고 가식이 없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두 분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멋있는 커플이다.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선남선녀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한 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열정이 싹 터가지고, 다가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열정을 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나도 같이 열정적이게 되는 불길이 이렇게 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카드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이가 될지 봤을 때 단기적인 미래에서는요, 너무 좋아요. 뭐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 선망받는 그런 커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카드인데 해외를 뜻하기도 하지만 바다 건너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제3자, 그러니까 바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해외에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해외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만났다, 천생연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커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바다 건너 그 다른 인종이 아니라면은 좀 장거리 연애를 뜻할 수가 있어요. 장거리 연애일지라도 그쪽으로 가서 다시 커플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를 보자면 가까운 미래 자체는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가식 없는 모습,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이고 내면에 있는 뭔가 거칠애 같은 거를 다 벗어 던지고 서로를 깊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열정이 되살아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되게 독특하고 그리고
좋은 커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너무 편한 사이가 돼버리면 마음이 식은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더 이상 뭐 설렘이 없으니까 편해서 가슴이 두근거림이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서 떠났다가 그 편안함도 사랑의 일부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근데 서로 편하고 안식처 같은 존재인데 열정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는 두 분의 내면이 워낙에 열정이 이렇게 넘치는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커플은 쉽게 끊어지기 힘든 그런 운명적으로 엮인 사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좋은 사이이고 제3자가 끼어 있더라도 그 사람 몰래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겠지만 미래에는 만약에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해외 카드이기도 하지만 바람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좀 주위에 들통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뭔가 커리어적인 면에서 다시 돈을 시작해야 되고 벌어야 되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모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3자가 아니다. 우리는 바람을 피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신다면 해외에 가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현실이 벽이 부딪히고 막 이제 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향수병 같은 것도 걸려가지고 이제 주위에서 잘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주위에서 약간 인종 요즘 하필 좀 아시안 혐오가 늘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많이 고립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 아시아 같은 인종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무고하게 좀 오해를 받아서 상처 입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가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다시 뭐 맨주먹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라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내 뭔가 능력이나 경력에 비해서 한참 아래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푼돈이지만 푼돈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에 비해서는 좀 작은 돈이지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장거리라면은 장거리 같은 나라의 장거리일지라도 그쪽에 이제 장거리 있는 곳에 이제 정착해서 같이 자주 보려면은 뭔가 내가 전혀 모르는 타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현실이 힘들 수가 있고 내 생각보다 이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밤에는 잠도 안 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괴로울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현실적인 벽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두 분의 사랑 자체는 워낙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 좀 주위에서 깨부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사람들 눈에 굉장히 선망받고 멋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커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외모가 선남선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분이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선행을 막 한다던가 막
두 분이 봉사를 같이 하는 그런 커플이라던가, 좀 아니면 약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여유가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좀 뭔가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스펙이 너무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입방아에 와 진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니면 진짜 와 대단한 그런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런 내세울 만한 스펙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 유명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중에게 이미 좀 알려진 인물인데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난다고 하면 아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커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한 분이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뭐라 그러지? 뭔가 이제 보면은 우리는 뭔가 나이 차이 나는 커플을 보면 능력 있네? 막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팽배해가지고, 사실 나이, 이게 영혼의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면 나이든 신분이든 인종이든 그런 거 다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물질주의를 살다 보니까 너무 나이 차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20살, 30살. 아니,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나이 차이 난다는 건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나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은, 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봐. 능력이 있으니까 저런 연하랑 같이 사귈 수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커플은. 그러니까, 두 분이 커플이었을 때, 그러니까, 능력이 되게 좋으니까 커플이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입방아에 오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막 구설이 아니고요. 막 나쁜 얘기가 아니고, 대단하다, 멋지다, 닮고 싶다, 이런 좀 선망의 눈길이기 때문에, 너무 막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아무튼 이게 봤을 때는, 좀 어떤 사이가 되냐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그런 커플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애정 문제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열정도 있고, 서로 편함도 있고,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거는 멀티적인 사랑이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가슴 떨리는 사랑만 했다가 식어버리면 이제 끝인가 보다, 사랑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그게 편해지는 단계에 돌입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계는 서로 편함도 주지만 열정도 계속 샘솟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관계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약간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사이가 될까였을 때는 굉장히 선망의 커플, 선망의 부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지만 관계 흐름 자체가 현실이 조금 괴로울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좋은 복이 들어와도 그만큼 나쁜 화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고 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물질이라는 복이 들어옴과 동시에 화도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마음이 그렇게 울적해지고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커플도 이게
서로 너무 좋은 그런 관계, 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안 좋은 기운도 들어와가지고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흐름은 보여요. 그치만 저는 이 관계를, 이 사랑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열정과 편함을 오가는 그런 사이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잘 쟁취하시고 견뎌내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 모범이 되는 커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플 응원 드리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까?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자체는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여태 이렇게 지속된 그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연락이 됐고, 얼굴도 자주 봤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나름, 애정을 가지고 이 관계를, 지속했던 것 같고, 가까운 미래에 그런 애정이 지속될 걸로 보여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 같이 만남으로써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방으로 인해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적이 되고 내가 이만큼 장점이 있구나, 이런 좋은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서 여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대요. 근데 이 관계의 흐름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가 이렇게 좀 불길한 카드가 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관계가 이게 전형적인 유부남 카드여서 혹시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한 분이 가정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속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관계 흐름으로 봤을 때 돈이 좀 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게 되면은 그 관계를 아무래도 놓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금전 흐름이 좋지 않으면요, 앞으로 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약간 여자 쪽에서 좀 운이 안 좋아서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자분께서 좀 그 사주상 좀 올해 좀 겁재운이 들어와서 돈과 건강 이런 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은 좀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 만약에 이분께서 가정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남편분에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처단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일단 이게 금전을 뜻하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어장 관리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둘 다 싱글이고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한 분께서 좀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을 상대방이
약간 여러분들을 어장의 물고기 취급을 하듯이 이게 주위에 다른 이성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그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상징하는 카드가 조금 불길할 수도 있다. 약간 불길한 사인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오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멘이라는 거는 어떤 앞으로 생길 비극이나 그런 불행한 일을 미리 경고하는 의미의 사인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이게 미리 이렇게 수호천사나 기운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이렇게 나빠지지 말으라고 그런 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집 앞에 갑자기 멀쩡한 새가 죽어 있다던가, 갑자기 내가 옆에 있는데 막 진짜 상처 하나 없이 곤충이나 동물이 갑자기 죽는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이제 운이 좀 좋지 않으면 그 살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살기로 인해 내 주위에 이렇게 가득 찬 살기로 인해서 옆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씩 희생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그 기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분께서 특히 이 관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의 흐름도 괜찮았고, 가까운 미래 흐름도 너무 좋긴 한데, 미래에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카드가 마치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카드들을 좀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내야 할 거는 끊어낸다고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다른 임자가 있으시면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사건 사고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관계가 좀 강력하게 끊길 수가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선택한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고 저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운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커플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이 헤어짐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게 마치 같이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 서로 불행해질 거라는 경고처럼 들리거든요. 불행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볼게요. 나는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금전이, 여기도 금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여기도 금전. 한 분이 좀 거지가 될 그런, 마음이, 내가 거지가 돼도 좋다라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 네, 지속될 수 있어요. 필연적으로 한 분이 거지가 돼서 나도 거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이렇게 좀 못 입고 못 먹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 하신다면 이 관계를 지속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돈이 들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궁합을 왜 보냐면은, 내 팔자에 준비된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팔자에 준비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전혀 정반대의 남편과 아내를 내 팔자에 끌어들여서 함께 가려고 하면은 그 커플은 필연적으로 헤어져요. 네. 그래서 하늘이 갈라놓는 궁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끊어질 이런 흐름이 보여가지고 여태는 좀 좋았지만 안타깝지만 어쨌든 뭔가 이분을 만남으로써 서로 자존감이 이렇게 커졌고 나의 장점을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더라도 너무 상처 입지 말고 지난 관계에서 얻은 그런 건강한 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분을 찾게 된다면 나와 맞는, 나와 더 잘 맞고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리딩은 그 사람과 어떤 사이가 될지 이렇게 봤을 때 가까운 미래는 너무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 관계를 흐르게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많이 힘들 수가 있고, 또 금전 손실을 안 입는다면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관계가 갑자기 싸우거나 갑자기 틀어지게 돼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불길한 카드들이 떠가지고 그거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운명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악연을 만나도 서로 아껴주고 안 싸우고 그러면은 또 선인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도 내가 의지가 있으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은 있으니까 조금 이런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손해라던가 안 좋은 일 같은 거는 그냥 이겨내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까 이렇게 봤을 때 더 월드 카드에다가 인게이지먼트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약혼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좀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관계를 막 서두르고 막 그랬던 사이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이런 어떤 사이가 되는지 이렇게 봤을 때 또 월드 카드가 뜨는 걸 보면은 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만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면 상대방이 없는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없는 기운을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이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그 완성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좀 불안했고 힘들었고 항상 뭔가 인생이 2%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상대방을 만남으로써 내가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마음적인 포만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정 꾸림으로써 같이 가정이 안 되더라도 같이 살면서 굉장히 이제 내가 완성되는 느낌, 어른이 되는 느낌. 여태는 좀 고독했고
좀 결핍이 느껴졌다면 그게 모든 게 충만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 이게 장기적인 관계 흐름을 봤을 때 쓰리 오브 소드가 떠가지고 마음 아플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프다도 뜻하지만 삼각관계를 의미하기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카드들을 뽑아봤는데 이게 전형적인 해외 카드입니다. 네, 해외 카드이다 보니까 이 관계가 같이 이렇게 지속되려면은 한 분이 필연적으로 해외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국에 있는 내 친지, 지인,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너무 이제 상처를 줄 수가 있죠. 자주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생활이 이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언해주는 그런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선배님이나 멘토님이나 아니면 종교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철학관, 뭐 사주 보시는 분들, 신점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런 타로 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의 조언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그분의 조언에 따라서. 그래서 좀 너무 그분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을 하지만 이거는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타로든 사주든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고 이쪽 길로 가면 좋습니다. 저쪽 길로 가면 좀 지름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정도지 이게 뭐 절대적인 길이니까 일로 꼭 가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사주는 그냥 뭐 내가 받을 복이나 내가 받을 뭐 나쁜 복, 좋은 복 이런 거를 알려주는 수단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뭐 꼭 그 시기에는 그 복을 받고 뭐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복을 타고났어도 그 생에 그 복을 받는 걸 포기를 한다면 다음 생에 따따블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받을 복을 다 포기하고 그런 생을 살았더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돈복도 많고 인복도 많다는데 왜 저렇게 사냐. 좀 비참하다. 사주팔자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라면은. 근데 일부러 그렇게 포기를 하고 내 복을 나눠주는 그런 부처님 같은 분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권력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생명선 또 다 우리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명을 개척한다는 마음, 내가 운명을 뛰어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좋은 인연을 붙여지더라도 내가 바로 쓰지 않고 그 사람한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나쁜 건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이기적인 내 욕망의 도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좋은 인연, 선인연이 나타났더라도 그 인연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연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놔요. 왜냐면 상대방은 내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생명체로서 존중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한낱 도구로 이렇게 취급받는 거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모두 항상 공정함을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생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도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망가지거나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으면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구 취급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어갈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뭐 궁합 보시는 분들 그 말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해외든 장거리든 좀 순탄치는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커플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좀 미개척 분야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 커플은 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면 뭐 같은 피부색이더라도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서가 달라서 한 분이 교포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같은 동양인인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그런 절여져가지고 그 나라 문화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꾸리려고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이 커플은 좀 그런 특이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특이성으로 인해서 좀 상처받을 일은 충분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조언해 주신 분들, 점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두 분은 지금 처음에만 조금 힘들 순 있지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이거 약혼 카드거든요. 약혼하고 이주를 하고 아니면 뭐 장거리든 좀 그렇게 해서 결과로는 결국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앞으로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사이가 될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여왕님 카드가 떴어요. 진짜 매력적인 존재,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든 상대방 분들이든 더 풀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서로 처음에는 어장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가벼운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너무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막 빨리 결혼해야지. 뭐 빨리 뭐 사귀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좀 지켜보신 그런 기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가벼운 관계 아니면 그냥 지인, 친구, 그냥 노는 관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순수했던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시절, 뭐 그런 시절에 학생 시절 그때 이렇게 만나서 둘 다 못 소릴 때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인으로서 뒀다가 나중에는 약혼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거의 결혼의 운명이지 않았을까. 이게 결혼의 운명 상대는 돌아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의 사주에서 아내를 뜻하는 그 글자가 상대방에게 들어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남편을 뜻하는 그 글자를 자기 결혼할 그런 운명의 남자가 그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열에 8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팔자 속일 수 없는 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엮여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운명은 개척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로서 좀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일생일대 좀 중요한 이벤트, 뭐 결혼, 출산, 아니면 뭐 돈 잃는 시기, 돈을 뭐 얻는 시기,
아니면 뭐 학교 들어가는 운이나 취직하는 운이나 이런 커다란 운일 때는요, 그에 맞는 사주가 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래를 유치할 수 있고 과거를 유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숙명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좀 숙명적으로 엮여있는 커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겠어요. 처음에 신혼 때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잘만 이겨내신다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행복하죠. 이런 식으로 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사람과 어떤 사이가 될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약혼 또 약혼 상징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만남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되는 사이가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필연적인 부부의 인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